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이해 심화편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봅시다. 마지막 단원 20과입니다. 20과 범죄와 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에 들어갈 법으로 옳은 것은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의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 가가 어디일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해서 벌을 준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형법이죠. 형벌을 주는 법. 그래서 형벌을 주는 법, 형법. 민법은 뭘까요? 민법은 우리가 쉽게 해서 이렇게 민사, 알죠? 민사소송에 사용되는 법이 민법이겠죠? 헌법. 헌법 모르는 사람 없죠? 헌법. 헌법 제1조 1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 뭘까요?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입니다. 자,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이거 반드시 보면서 외워주세요.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요거는 우리가 구술시험을 볼 때 가끔 잘 나오는 문제라서 헌법 제1조 1항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요거 시간 날 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사회보장법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기억나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형법 제2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빈칸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간 후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요.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스콜존이라 그러죠.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를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데요. 여기서 사고를 내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더 무겁게 한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 무겁게 한다. 처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3번이고요. 주로 경범죄, 우리 경범죄 얘기했죠. 경범죄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또 어떤 거 있죠. 새치기, 이 정도 외워두시고요. 네.
무임승차 새치기, 요거 경범죄에 들어가네요. 경범죄.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위법 행위에 대해 주의하시, 요것도 경범죄에 들어가네요. 자, 나머지는 가벼운 범죄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은 벌을 더 무겁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빈칸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 자,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다. 교도소에서 가둬놓고, 그걸 말이죠.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징역형. 어디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다. 그럼 재산형, 재산, 돈에 대한 형벌이죠. 뭘까요? 벌금으로 돈을 내지요. 벌금형, 돈으로 냅니다. 범죄자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하다. 박탈하다도 이것도 빼앗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뭘까요? 자격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다음 빈칸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검사가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나라고 한다. 먼저 범죄로 의심을 받는 사람 뭐라고 했죠? 피의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면 이 피의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뀐다. 뭘로 바뀐다 그랬죠? 피고인으로 바뀐다. 여기서는 자, 의심을 받기 때문에 피의자와 그 재판을 요청한다. 기소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5번. 자료에 제시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여겨야 한다. 야, 이 사람이 참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 유죄 판결, 판사가 뭐 땅땅땅 그래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 사람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죄 추측하다. 추측하다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뭘까요? 영장주의를 가리킨다. 영장주의는 이 사람을 잡아가거나 조사할 때 영장, 법원의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잡아갈 수 있다. 그죠? 이건 아니고요. 자, 다음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 자, 범죄와 형벌을 하기 전에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 놓는다. 죄형을 법정으로 주의한다. 죄형 법정주의. 그렇죠.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맞죠? 그러니까 피의자는 의심되는 사람이었죠. 범죄자로.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한 이유로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준다. 여기 맞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을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3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죄 추정의 원칙, 두 번째로 영장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여기다 쓸게요.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두 번째 영장주의, 세 번째 미란다 원칙. 그럼 미란다 원칙은 뭘까요? 우리 그 드라마를 보면 뭐 어떤 사람을 잡아갈 때 이렇게 딱 종이를 보여주면서 영장 있습니다. 잡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말 한 다음에 꼭 하는 말 있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곧 재판으로 넘겨진다고 하는데 저는 법도 잘 모르고 돈도 없어서 법률 자문을 받기도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사람 돈이 없어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이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국가로부터 변호를 도움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국선 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방금 전에 설명했고요. 자, 재판 전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이거 아니고요.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 아까 이거 피의자 다 했던 건데요. 여기서는 자, 법률로 자문을 받고 싶다. 국가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를 대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동안 1과부터 20과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